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서 기다려왔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가 됐고 오늘 시장 기대가 됩니다. 관련된 이야기 함께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IM증권 서울금융센터의 이창환 이사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사님. 간밤 이제 증시가 마감되고 난 이후에 실적 발표한 마이크론의 실적 어떻게 보셨습니까? 22라는 숫자를 넘어갔다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어제 이제 아침 전문가분이 뭐 다른 거 안 물어보고 20이 맞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근데 그 위스폰 넘버 22달러 맞아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제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넘어가는 이제 그 실적 나왔는데 마이크로소프트 조정 EPS가 11달러. 네. 그러니까 위스퍼 넘버가 22달러였고 네. 컨센서스가 올라가서 20.4달러였는데 네. 훨씬 넘어갔죠. 그리고 이게 19에서 20으로 갔다가 보니까 위스퍼가 22였던 예, 거죠? 22. 그래서 이제 22를 넘어가느냐 안 넘어가냐의 영역이었는데 그것도 훨씬 넘어가는 모습이었고 조정 총마진이 84.9%, 예상이 81.8이었는데 이거 굉장히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이 일단은 서프라이즈, 그러니까 위스퍼 넘버 넘어가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타났고 네. 또 가이던스 또한 지금 예상치를 넘어가는데 4분기 매출 가이던스 500억 달러에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1억 달러, 그리고 예상이 네. 430억 달러 정도였는데 네. 넘어갔죠. 총마진도 86%를 얘기하니까 예상 83%도 넘어가는 거예요. 예상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네. 그거마저도 훨씬 넘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타났고요. 배당도 하겠다고 합니다. 올해 이제 7월 21일부터 주당 이제 그 15센트 지급을 해서 그러니까 7월 6일 기준 주주들한테 네. 지급한다고 그랬고, 그러니까 마이크론의 이런 기록적인 3분기 실적이라든가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 자체가 AI 시대에 해서 메모리의 그 전략적 가치를 입증하는 그런 실적 발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가장 고무적인 게 이제 그 SCA라고 해서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이라는데 네. 이거는 LTA보다 더 강력한 구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게 장기 계약이랑 또 다른 건가요? 네, 이건 전략적 고객 계획을 해서 더 강력한 구속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26년부터 2030년까지의 5년치 장기 계약이고 자동차 반도체는 3년인데 이게 전체 그러니까 16건 정도의 그 계약을 체결했다고 했고요. 그리고 14개 SC 기준 계약 중에서 이제 누적 그 수익이 대략 그 1,00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220억 달러가 이제 그 금융 수치가 바로 되는 구조이고, 그러니까 그 앞으로 5년간 가격의 상한과 하한을 정해져서 최소 앞으로 2030년까지는 마이크론이 TSMC급의 이익이 보장이 되는 그런 마진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더 가격이 올라가면 그게 반영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또 그 약간의 리스크는 없나요? 하락 사이클에도 이익이 방어되는 그런 아. 구조도, 그 이익 규조가 최소 마진 50% 이상 남는 그런 사이클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특히 이제 SCA를 통해서 이게 반도체 사이클이 완전히 바뀌었다. 그렇게 지금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 시간에서도 당장 뭐 10% 이상 올라가기도 하고, 맞아요. 우리 그 야간 선물이 5% 넘게 올라가고 맞아요. 있습니다. 근데 네. 그걸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 SCA 그 전략적 고객 계약이 그 마이크론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로도 그대로 좀 같이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이 전략적 고객 계약을 통해서 16건이잖아요. 그 디램 물량의 20%, 낸드 물량의 3분의 1이 커버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사이즈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3위 업체도 이 정도인데 1, 2 업체는 더 말할 더 것도 말할 것도 없다라고 볼 없다, 수 이렇게 있겠고, 되겠죠. 예. 그리고 HBM4 12단에 대한 그 수율 속도가 그 성숙 속도가 3E 12단보다 더 좀 좋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도 출하 잘 되고 있는데 지금 HBM도 쇼테지 상황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마이크론 통해서. 그리고 이제 그 디램이나 낸드 공급 부족도 27년 이후까지도 지속 전망이다까지 얘기가 그 회사에서 얘기를 했고, 네, 어쨌든 그 4분기 가이던스 또한 예상치를 훨씬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3분기 실적도 상당히 좋을 것으로 그렇게 봐야 돼서 오늘 반도체 뭐 갭상승하는 것들은 뭐 충분히 정당화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제 기준으로도 삼성전자가 이제 6배 정도, 퍼 6배 정도, 그리고 하이닉스도 6배 수준이기 때문에 그저께는 그 삼성전자가 SK 기준으로 퍼가 5.5배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싸죠. 어제 삼성이 더 강했던 이유도 밸류가 훨씬 더 쌌기 때문에 그렇게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마이크론의 실적을 통해서 마진의 질이라든가 지속성이 확인이 필요했는데 이게 입증이 됐죠. 아, 네. 그리고 가격이라든가 이제 보면 공급이 계속
많이 늘어날 수 있냐를 봤을 때 그렇지도 않다는 거죠. 가격이 계속 유지가 된다는 거고 그리고 이런 계약 구조, 이제 장기 공급 계약 아니면 그 전력적 계약 고객 계약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는지 있을 때는 시장이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지금 다 실적과 가이던스를 충분히 네. 나타났다고 볼 수 있어서 네. 그러니까 기존에 그러니까 주가가 많이 지금 퍼가 10배 수준이라서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지금 실적과 가이던스를 보여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이제 실적을 좀 간략하게 짚고 왔고 말씀처럼 참 이제 시장에서 보니까는 각각 보는 포인트가 좀 다르더라고요.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SCA 이게 이제 LTA보다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걸 또 중점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있고 또 다른 분들은 나는 매출 총이익률을 굉장히 인상적으로 봤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다면 이사님은 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 이후에 어떤 것들을 좀 인상적으로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 전략적 고객 계약 이 부분이 이제 사이클을 바꿀 만한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었는데 네. 충분했고 그리고 사실은 가장 저는 이제 그 위스퍼 넘버를 충분히 넘길 수 있을지를 봤는데 훨씬 더 그러니까 25달러 정도 나온 거 보고서 이거 주가 난리 나겠구나 싶었어요. 그 위스퍼 넘버 비슷하게 나와도 주가가 많이 좀 오히려 빠질 수도 있었는데 네. 그 어쨌든 그러니까 주가가 반응하는 건 항상 예상치를 훨씬 넘어갈 때 서프라이즈 할 때 반응하거든요. 그죠. 기대감이 충분히 반영된 주가인데 거기서 서프라이즈가 나와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금닥에 나와요 보통. 네. 세론이 나오는데 세론이 나오지 않은 수준의 지금 그 퍼포먼스를 보여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실적에서 중요하게 보시는 건 어떤 걸까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의 그러니까 그 질, 그러니까 질, 그 마진 어느 정도 되는지, 특히 이제 장기 공급 계약을 통해서 이게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전히 공급 부족인 거 2027년 이후로도 공급 부족인 게 확인됐다는 것들이 중요하고요. 네. 또 HBM 같은 경우가 사실 내년에 가격이 한 2배 정도 올라갈 거로 시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에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그 이유가 이제 그 작년 한 3분기에서 4분기 사이에 다 락업을 다 미리 해버리는 바람에 올해 가격을 못 올렸어요. 동결되거나 이래서 그 못 올리고 수요가 부족한 것까지 다 올릴 수 있는 게 내년인데 가격도 뭐 2배 이상 올라가는 상황인데 이게 쇼트까지 나가는 상황이라 하면은 마진이 계속 유지되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HBM보다 레거시 DRAM 쪽의 마진이 더 높은 상황인데 당연히 원래 HBM 쪽이 많이 더 높아야 돼요. 그게 더 그로 인해서 그러니까 내년 가격이 더 올라가고 물량도 부족하다면은 올해 그런 실적 그 성장이 이어진다 보는데 저는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은 반도체 쪽은 이제 걱정이 될 시점은 27년에 28년 넘어갈 때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28년 실적에 다 추정치가 완벽하진 않지만은 증권사별로도 27년 역성장으로 보는 데 있고 플랫한 듣고 있고 더 추가 성장으로 보는 데 있거든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보면은 대체로 성장이 완만해지는 구간이 27년, 28년 넘어갈 어쨌든 때예요. 간에 지금만큼의 급격한 성장은 네, 아닌 그러니까 구간. 성장률이 이제 확 둔화되는 시점이 28년도면은 28년도의 실적 추정치가 반영되는 시점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는 조심해야 될 것 같은데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일단은 아니라고 보고 네. 이제 어떤 반도체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은 내년부터 정도로 이제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가 HBM 쪽에서의 그 가격이라든가 경쟁력이 중요한데 네. 퀄 테스트 다 됐잖아요. 네. 그런데 마이크론도 지금 쇼테지라고 하고 있으니까 가격도 올라가고 수량도 부족한데 가격도 올라가는 이런 그러네요. 구조면 하이닉스도 굉장히 좋은 구조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마이크론이 지금 그 4분기 그 총 마진이 86% 제시한 거 보면은 사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HBM4랑 4E 같은 경우에 샘플 처리를 먼저도 했지만 디램에서의 마진도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죠. 왜냐면 그 수율 자체는 하이닉스가 압도적으로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디자인 쪽에 에러가 있는 거를 이번에 해결을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업체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삼성전자는 디자인이나 이런 되게 고민과 연구를 많이 하는 반면에 하이닉스는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다만 공동 자체가 워낙 성능이 좋아서 수율이 잘 나온답니다. 일단 제품이 잘 나와요. 디자인 뭐고 다 필요 없고 그냥 제품만 잘 나오면 되느냐 않느냐 양산으로 밀어붙이는 그런 구조라서 차이가 있지만 이 범용 메모리 쪽에서의 이익이 마이크론 통해서 확인됐다 그러면은 이거는 삼성전자도 좋기 때문에 오늘은 둘 다 좋은 상황인 겁니다. 양쪽 다. 그러니까 어디가 선택의 여부, 뭐 삼성전자가 좋냐, 하이닉스가 좋냐, 어디 사냐 이 선택이 아니라 둘 다 좋아요. 그래서 둘 다 가져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를 했고 여기서 나오는 의미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가 좋다, 삼성전자가 좋다라고 우열을 가릴 게 아니라 사실은 두 기업에게 모두 다 좋은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발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거의 6월 끝나가지 않습니까? 하반기에 이 두 종목을 좀 어떻게
어떻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지도 궁금한데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하이닉스가 단가 자체가 높다 보니까 한 주 사기가 막 불편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갖고 있는 끌고 가고 그리고 이제 ADR 상장이 어제 이제 그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 7월 6일 정도면은 공모가 나올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상장되게 되면은 제가 이제 그동안 기다리던 ADR 상장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이제 완성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와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기다렸던 거잖아요. 네, 그동안 그죠. 이제 EPS 상승을 통해서 목표가 상향돼도 계속 쿡 잡고 가져가지고 100만 원까지도 계속 사 모았단 말이죠. 그럼 이제 차익 실현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충분히 마이크론 밸류와 거의 붙었을 때는 한번 차익 실현을 해주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지금 요즘은 이제 단일 종목 레버리 때문에 조정받을 때 생각보다 많이 조정받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걸 또 노려야 되겠죠. 어... 그러니까 지금은 그거로 인해서 휘둘릴 때는 아니고 충분히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다음에 한번 차익 실현 해주고 나서 그때는 하이닉스는 매매 트레이딩 차원에서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할 수 있을 것 같고 삼성전자는 아직까지는 그렇게 반영되지는 않다 보니까 매수 관점에서 삼성전자가 편하겠죠. 우선주라든가 그래서 그쪽은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중간에 흔들릴 때 매수를 해주고 하이닉스 끌고 가는 정도의 포트 전략은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일단은 실적 모멘텀으로 봤을 때 마이크론의 영향을 가장 받는 건 하이닉스라서 하이닉스가 강할 겁니다. 이제 오늘 더 강할 건데 삼성전자 자체도 지금 어쨌든 H번포에서 열심히 지금 어제 보니까 커뮤니케이션 부에서 홍보자를 열심히 부리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내년에 네. 집에 뭐 점유율 뭐 1위가 될 거라는 쪽도 그렇고 디램 점유율 뭐 40%를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도 낸드 쪽에서도 지금 점유율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양쪽 다 그 속도 면에서는 하이닉스가 지금 마이크론의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삼성전자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같이 방향 가고 또 어떤 거는 먼저 더 좋을 때 서로 엎드려 뒤치를 하기 때문에 맞아요. 그 안에서 갈아타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 팔아서 아. 하이닉스 팔아서 이렇게 가시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60%가 삼전 하이닉스이기 때문에 그럼 포트에 그만큼의 비중이 있어야 좀 시장 수준을 따라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오고요. 코스피 시가총액 6,400조에 코스닥이 500조 정도 되잖아요. 그럼 대략 12배 가까이 차이 나는데 그럼 포트에 코스피 비중이 그 정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전체 한 12분의 1 수준의 코스닥 비중이 높아서는 이거 수익을 못 따라가는 거고 그리고 앞으로 코스닥 성장제 때문에 좀 일부 우리가 들어갈 종목들 대부분 예상 종목들 보면은 반도체 소부장이 많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물려도 반도체에 물려되는 상황인 거죠 지금. 대로 그게 이게 나중에 강세장 막바지까지 강세장을 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지만 한때 이 막바지까지 가게 되면은 이게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포트에 삼성전자랑 현금만 남을 수도 있겠구나 이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이제 시장이 좀 어려워졌다라는 생각도 드는 게 그리고 만만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 이전까지만 그러니까 막 코스피 3천 이전 시대 생각해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 갔으니까 그다음에 SK 하이닉스겠지. SK 하이닉스 갔으니까 이제 순환매니까 반도체 말고 바이오 가겠지. 막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위주보 레버리지 상장을 하면서부터 보면은 코스닥이 심하게 부러지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요. 코스닥만 부러지는 게 아니라 반도체 빼고 나머지 섹터가 같이 다 무너지는 그런 어.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섹터 팔아서 반도체 사는, 레버리지 사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결이 좀 바뀐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쉽지는 않아요. 이게 굉장히 이제 반도체를 많이 갖고 있어도 피곤하고 없으면 더 힘들고 비중 적다고 힘들고 이런 상황이에요. 모두가 맞아요. 힘든 건 맞아요. 장이라고 봐서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현금 비중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포트에 그래도 최소 20% 이상의 지금 현금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언제 장이 또 급락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네. 만약에 손절해서 현금 마련할 때는 하고 나서 매수를 할 때는 내가 판 금액보다 적게 매수해야 돼요. 그래서 현금을 좀 갖고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지금부터는 장을 좀 대비해야 된다. 주식을 풀베팅하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반도체 100% 풀베팅하다가 크게 맞으면 또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죠. 그런 것도 대비해서도 일정 부분의 현금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님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드는 생각이 약간 삼성전자에 대한 시선이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뀌었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삼성전자에 대한 시가 바뀐 지 오래됐잖아요. 네, 그건 하이닉스 그러니까 비중으로 치면은 제가 원래 세팅할 때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 비중을 동일하게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네. 합쳐서 50%. 그런데 많이 올라간 거 엎치락 뒤치락 이렇게 하는 네. 것뿐이지 뷰는 바뀐 거 없고 이제 많이 올라간 거를 나중에 먼저 차이를 하겠죠. 노무라가 또 보니까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올렸더라고요. 네, 노무라에서
그 67만 원으로 올렸죠. 네. 그리고 하이닉스는 아직 우폭 주가를 올리진 않았습니다. 이제 5월 20일 날 그 400만 원 하고 그리고 59만 원 했다가 지금 삼성전자 일단 올렸는데 네. 하이닉스 목표가 500만 원 얘기는 오본 것 같아요. 5월 20일 날 그 400만 원을 발표했는데 그때 이뭐 그 언론사에서 500이라 잘못 표시한 게 그게 쫙 전 그 방송사를 돌면서 500으로 지금 오기로 된 것으로 보여지고 아마 노무라에서 하이닉스도 올리겠죠. 네. 그리고 일단 삼성전자 먼저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저는 그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기준으로 삼성전자가 당연히 위에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일시적으로 이렇게 오버층에서 이렇게 하루 역전했지만은 그 영업의 그 절대치와 그리고 캐파 기준으로 보면은 당연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있는 게 맞습니다. 전체 이익으로 봤을 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좀 집중적으로 짚고 왔는데 저희 현대차도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는 어제는 보니까 약보합 수준에서 거래 마감했고 보니까는 현대차는 사실 로봇 사업 기대감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세요?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뭐 금리 인상이라든가 이 강세장에서의 쏠림 현상 때문에 그러니까 멀티플 높은 기업들 섹터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바이오도 그렇고 뭐 2차전도 그렇고 특히 로봇이랑 우주 섹터가 좀 많이 그 먼 미래를 반영하는 그죠. 섹터들이 많이 흔들리는 거고 현대차는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의 관점이 본업과 이제 플러스 그 로봇 사업이라든가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는 경우도 있고 합산해서 멀티플을 올려주는 이런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어쨌든 본업과 그 신규 사업, 그 로봇 사업과 그리고 자율주행 사업에 대한 가치를 보면은 이제 그런 미래 산업 같은 경우는 옵션 가치로 본다 그러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방을 받쳐주면서 추가 상방이 열리는 이런 구조인데 그럼 본업이 받쳐줘야 하방도 지지가 되고 또 그 신규 사업에 대한 그 또 여러 가지 이제 모멘텀도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모멘텀이 약간 소강 분면인 상태에서 본업의 실적 컨센서스가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이제 그 좀 주가가 좀 눌리는 것도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 쏠림 현상도 분명히 그러니까 반도체 쏠림 그죠, 현상도 그게 분명히 있겠죠. 영향도 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그 모멘텀들이 좀 나오기 때문에 신차 모멘텀도 있고 그리고 그 뭐 알맥이라고 하는데 그 RMAC에 대한 네. 모멘텀도 있고 해서 일단은 보통 다미너스의 지분도 다 인수를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활용도도 있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 주가 하방을 받쳐줄 것 같습니다. 50만 원 전후 정도가 네. 저점 구간으로 깨지더라도 그 정도가 저점으로 보고 있고요. 상방으로 여는 것들은 하반기를 좀 보셔라. 그리고 순서가 지금 반도체에 좀 더 비중을 보고 맞아요. 그리고 이건 좀 더 먼 미래를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길게 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반도체를 팔고 이런 로봇 사업 을 하는 현대차 쪽에 비중이 더 가는 상황도 언젠가는 나타날 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반도체가 일단 우선이다. 당장의 실적과 내년의 실적이 더 강력한 반도체가 우선이고 좀 더 먼 2030년의 양산이니까 그 아틀라스 같은 경우도 좀 더 넓게 길게 그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 기준을 좀 달리 보셔야 되겠고 당장 못 간다고 해서 이제 요게 그러니까 뭐 자꾸 여기 물타기 이렇게 그 추가하면서 보다도 일단 집중할 때 집중하고 나중에 추세 들어올 때 그때 다시 더 비중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AI 내러티브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은 반도체입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에 쏠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그만큼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반기까지 봤을 때 그리고 내년까지 봤을 때는 이 비중은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부분 전략까지 함께 짚고 왔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창원 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